네,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임은빈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카이스트 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문제를 자주 풀다 보니까 항상 느낀 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카이스트 문제는 좀 기하적인 요소를 좀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번 10분이에요. 각 문제마다 10분이고, 좀 아이디어틱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논술로 잘 써내기보다는 캐치를 해서 답을 구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면 됐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안 올리려다가 그냥 올립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적어도 이제 2021학년도까지는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올리고, 이제 조회수 안 나오면 진짜 안 올릴 겁니다. 네, 문제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1인 구가 바닥에 놓여있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좀 있는데, 약간 눈사람 마냥 그 위에 올려져 있대요. 눈사람이래 진짜. 그리고 지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뤄서 눈사람의 그림자가 생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위쪽 그 눈사람의 그 대가리, 그 머리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아래의 그림자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수한 지점을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건데,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일단 구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구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60도로 막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밑에 그림자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쵸? 이 딱 접하는 부분. 항상 우리 접하는 부분 나오면 이 직각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저 반대쪽에도 평행하게끔 60도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런 식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지금 밑에 표현한 부분이 그림자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항상 이 구를 다방면으로 쐈을 때 이제 평행하게 내리쬐면 당연히 구가 되겠지만, 약간 비스듬하게 내리쬐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죠? 네, 이게 구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구는 3D잖아요. 그러니까 3D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지금 구가 이렇게 생겼는 건데,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에 바닥에 쬐일 때 걔랑 나란하게 쬐면 그대로 이렇게 나란하게 가겠지만, 살짝 옆으로 비틀어지더라도 얘가 길이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부분, 즉 구가 아래로 내리쬐면 그림자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에 올라탄 애가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면 정확하게 이 그림자 위에 딱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럼 내리쬐었을 때 제 바깥을 벗어날 테니까. 그럼 안 벗어나게 하려면 지금 표시한 이거를 뭐 접선이라고 할까요? 그쵸? 뭐 사실은 접선이라보다는 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접하는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가. 그쵸? 한마디로 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아무리 커지더라도 지금처럼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중심이 여기 있는 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벗어나지 않겠죠. 좀 커진다면 반대쪽을 벗어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가장 커질 수 있는,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딱 이 부분의 반지름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풀어봤지만 결국은 이 공간에서 뭔가 길이를 물어보는 걸 우리가 벡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해서 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길이가 1이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60도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60도가 될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정확히 닮은 관계를 유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도 60도가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미지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길이를 세울 수 있냐면 이 중심으로부터 이 길이를 세울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정확하게 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이 밑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는 원이 접해 있으니까 두 길이는 그냥
반지름에다가 1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또다시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1대 2의 비율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닮음이나 삼각비나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2라는 길이, 그 길이가 정확히 뭐가 되냐면 2 아래에다가 r 더하기 1을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r 값은 3분의 1이에요. 참고로 이게 채점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답을 구해내면 이제 1점을 받는 거거든요. 2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뭔가 말로 되게 열심히 서술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된다라는 정도만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닮음을 활용을 해서 또는 삼각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r 값을 정확히 알아냈다, 포개어지는 부분을 알아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는데요.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r이 똑같이 1일 때 눈사람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위에 올라탄 그 머리 부분이 반지름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림 위에다가 그대로 전개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부분을 잠깐 다시 복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쵸? 예, 잠깐 이렇게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올라탄 거니까 얘를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그 그림자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내리쬐는 게 이 9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쬐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내리쬐 가지고 이런 벽면에다가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와 가지고 애초에 사용이 되는데 이제 정사용이 되는 게 아니죠. 그치? 우리가 딱 사용되는 게 약간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면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을 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해낼 거냐면 여기 있는 넓이를 S'이라고 하고, 원래 여기 있던 이제 내리쬐 때 단면이 있겠죠? 그 단면을 S라고 한다면 S는 원인 거는 확실하지만 S'은 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거는 어떤 부분을 활용할 거냐면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S'에다가 두 면이 이루는 각도,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결국 이 결과가 S가 된다를 이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각도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제 갈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내리쬐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60도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평행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이 직각이 되게끔, 그쵸? 이렇게 내리쬐겠죠. 밑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60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평행할 거고요. 지면에 대해서 60도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내리쬐면 당연히 이 부분에도 무언가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이 원이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밑에 부분을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그림자 넓이 있죠. 그 그림자 넓이를 우리가 S'이라고 적고, 우리가 구할 거는 그 그림자 위에 가상적인 평면 있죠. 즉 어디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쪽 평면에 내리 찍었을 때, 그러면 얘는 이제 원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 원에 대한 넓이를 S라고 해서 우리가 S'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S가 된다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다시 나머지 부분 그려서 해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중심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지금 그림이 살짝 비스듬하게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두 반지름이 똑같아서 그래요. 두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실을 만족시킬 수 있냐면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을 때 나오는 부분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가상의 이제 평면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즉 이 평면에 찍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란한 평면 있죠. 이렇게 정사형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런 식으로 정사형에 찍어주시면 여기에 얘는 이제 원이 되죠.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지금처럼 겹쳐있는 형태의 원이 나올 거고 그 원을 우리가 이제 S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S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인데 지금처럼 서로 중심을 지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좀 구하는 팁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꼴을 이제 이용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각각의 중심 연결하면 이제 1, 1, 1, 1, 1이어서 이제 정삼각형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3분의 4파이, 즉 240도가 되겠죠? 왜냐면 반대편이 60도, 60도 두 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부채꼴의 넓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S를 구하시면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S를 구하시면 S는 먼저 2 곱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거는 부채꼴 공식 있죠? 2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 1, 그 다음에 중심각 3분의 4파이 거기에다가 더하기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약분돼가지고 3분의 4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약분돼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S가 결국 3분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인 걸 알 수 있고 일단 각도를 보면 지금 여기서 내려 찍었기 때문에 평행한 산을 다시 그어보시면 얘랑 나란하겠죠. 지금 이 두 개의 선이. 그러면 내려 찍었을 때 이루는 각은 뭐가 되냐면 이 세타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결국 코사인 세타 30도를 곱했을 때 결국 S'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S에서 코사인 30도를 곱했을 때 S'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저기 나와 있는 S 3분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S'은 결국 나와 있는 3분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시컨트 30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루트 3분의 2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써주시면 3루트 3분의 8파이 파이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는 곱하면 1. 뭐 여기까지 써도 정답이 되겠지만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사실 분모의 루트를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를 지금처럼 내리쬐을 때 마치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입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지금 내리쬐는 거랑 나란하다면 지금 이 길이가 이렇게 반영이 변하죠. 그쵸? 다시 말할게요. 나란하지 않으면 길이가 변하는데 만약에 내리쬐을 때 이게 만약에 나란해. 그럼 얘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그쵸? 그 면을 어디 살짝 이렇게 비스만 데에다가 얘를 내리쬐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평면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딱 내리쬐면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나란한 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한 선들은 그냥 길이의 변화 없이 지금처럼 내리쬐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처럼 뭐 그림을 다시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나란한 면은 그냥 아무런 길이의 변화 없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살짝 회전돼가지고 만약에 그냥 일자로 돼 있다. 일자로 돼 있으면 얘가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변하죠. 그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밑으로 내리쬐을 때 이 부분이 그대로 와가지고 원이 되냐?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죠. 왜냐면
이 부분이 내려오는 거와 이 부분이 내려오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타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이제 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원이 맞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2번까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보고 싶은 포인트는 사형을 할 줄 아느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내리쬐는 건 정사형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정사형인 거죠. 그래서 반대를 이용한 겁니다. 네, 뭐 자주 쓰는 스킬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배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빠이.